자, 2024년 하반기에 너무 변호사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난주에는 PD수첩에 불량 변호사 이렇게 해서 주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질 좋은 변호사 구할 수 있는지 제가 100% 확실한 해결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올해 터진 사건 좀 보면 조국 흑서 발간하고 열심히 정치 활동도 하시던 우리 권경애 변호사님이 노쇼로 재판 소취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변호사님도 있었고요. 자, 세 번째로 한 달쯤 전이죠. 전라도 광주에 사무실을 둔 모 변호사님이 이 수임료는 다 받았어. 근데 수임료를 받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승소했다고 판결문을 위조해가지고 고객한테 보내준 사건. 자, 그리고 지난주에 터진 사건. 자, 이게 PD수첩에도 나왔어요. 수임료를 50만 원만 받았어요. 근데 50만 원 받고 사건이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. 왜냐? 이게 50만 원이면은 부가세 빼면은 45만 원 정도예요. 그러면 12개월로 나눠봐요. 소송이 보통 12개월 정도 1년은 걸리니까. 그러면 한 달에 4만 원도 안 받고 소송해 준 건데, 하여튼 50만 원 받고 사건 진행한 변호사님이 굉장히 좀 사건을 대충 처리했어요. 좀 힘을 빼고 사건은 처리할 수 있어요.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패소를 해서 승소 판결문을 위조해서 고객한테 또 보냈어요. 제가 봤을 때 이 권경애 변호사님은 좀 일을 태만하게 한 거죠. 재판 출석을 안 한 거니까. 그리고 사건을 맡긴 의뢰인 측에서도 손해배상 소송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경제적인 배상 받아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우리 변호사회에서 징계 1년 내렸는데 변호사 박탈까지 하지 않은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. 근데 최근 터진 두 건은 이거 판결문을 위조해서 보낸다? 이건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. 제가 형사사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잘못을 많이 봐서 잘못에 좀 되게 관대해졌어요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 두 분 변호사님들은 필히 좀 자격 박탈이 돼야 되지 않나.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금일은 여러분들이 불량 변호사를 거르고 질 좋은 변호사님을 찾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일단 변호사는 변호 업무를 충실히 해주면 그게 질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업무와 무관한 변호사의 성격이야 개인적인 영역이니까 그건 호불호의 문제죠.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 딱 4가지만 챙기시면 제대로 된 업무 수행 기대할 수 있는 변호사님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첫 번째로는 정치활동, 교수활동 겸하거나 방송활동이나 사회활동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유명하거나 다양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님이 소송도 잘할 것 같죠. 근데 이분들은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 사건 봐줄 시간이 많이 없어요. 사건 수임에도 본인들이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밑에 고용하고 있는 좀 경험이 떨어지는 변호사들한테 사건 처리하고 검토도 잘 안 되는 측면도 많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유명세 있는 변호사님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진짜 전문가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님에게 사건 맡기십시오. 자, 변호사들이 처음에 시장에 나오잖아요. 그럼 책에서 본 거하고 실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어리버리해요. 최소 5년 정도는 배워야 기본적인 소송 기법들이 익혀져요. 이게 5년 되기 전에 돈 벌라고 개업한다. 제 생각에서는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근데 이게 단정적으로 5년이 되지 않았다, 그러면 못한다, 이건 또 아니에요.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소송이 처음부터 유리하게 흘러갈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 소송이 불리하게 흘러갔다, 그럼 그 결과를 바꿔야 되잖아요. 그 뒤바꿀 수 있는 요령들이 좀 경험 때문에 많이 떨어져요.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저희 회사에서 주로 취급하는 교통산재, 보험, 손해배상 이런 사건들에서는 그 신체감정 결과, 후유장애 평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신체감정에서 후유장애가 잘 안 나왔다, 이거를 어떻게든 뒤바꿔야 되는 거잖아요. 자, 그러려면 기존 감정 결과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딱 지적해가지고 새롭게 감정을 받아내든지 그런 방식을 채택해야 되는데, 판사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정을 새로 안 해줘요. 계속 무한히 감정만 이루어지거든.
자, 이럴 때 노련한 변호사들은 자기 경험 토대로 기존 감정 결과의 어떤 부분을 콕 찍어가지고 지적을 해서 신빙성이 낮다고 탄핵을 하고 새로 감정 받을 수 있는지 딱 아는데, 경험이 부족하면 그런 거 자체가 잘 안 보여요.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쟁점이 내 사건이 좀 복잡하다, 그러면 최소 5년 이상 경력자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셋째로 너무 나이 많으신 변호사님들 피하는 게 좋습니다. 굉장히 뛰어나신 변호사님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제 돈도 좀 많이 벌고 사건도 무한 반복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열정이 좀 식어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.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판례 추세나 법률 동향에도 익숙치 못한 경우도 많고요. 물론 모든 변호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이건 정말 케바케라서 저도 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, 검찰이나 법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은 요새 트렌드에 맞는 좀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넷째로,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, 나는 더 찾아보기도 귀찮다, 찾아봤는데 변호사님들이 너무 많다, 그럴 경우에는요, 그냥 그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님들한테 맡기면은 중간 이상 갑니다. 교통사고 보험 산재 분야다, 전하 한문철 변호사님 이름 알려져 있잖아요. 해당 분야에서 왕성하게 계속 활동하는 거는 그만큼 쌓여져 있는 게 많다는 뜻이니까 맡기시면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러분들 질 좋은 변호사님 찾으셔가지고 꼭 승소하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